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순환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혈관의 종류와 특징, 혈액순환의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관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의 종류에는 동맥, 모세혈관, 정맥을 둘 수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맥은 좌심실로부터 나오는 혈압이 크기 때문에 그 혈압에 견디기 위해서 근육이 발달되어 있으며 탄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혈관으로서 좌우 심실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동맥은 우리의 몸 깊이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동맥은 크게 대동맥과 폐동맥을 둘 수가 있겠는데, 대동맥에는 동맥피가 흐르고 있고 폐동맥에는 정맥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동맥피에는 산소와 영양소가 풍부한 피를 말하고, 정맥피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많은 그런 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맥은 혈관벽이 얇으며 동맥에 비해서 탄력이 없고 정맥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판막이라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심장의 구조에서도 판막을 학습을 했었는데, 판막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맥에 왜 판막이 있을까요? 이유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정맥에도 크게 대정맥과 폐정맥이 있는데, 대정맥에는 정맥피가 흐르고 있으며 폐정맥은 정맥이지만 동맥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혈액의 순환 경로를 잘 살펴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혈관은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는 얇은 벽으로 이루어진 혈관으로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며 우리의 온몸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혈관의 특징을 우리가 표로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벽 두께, 혈압, 탄력, 판막,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체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 혈압은 동맥이 가장 높고, 또한 탄력도 동맥이 가장 크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또한 판막은 정맥에만 있다고 얘기를 했고, 기체는 동맥 속에는 산소가 많이 있으며 정맥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혈관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조직세포와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모두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혈액순환을 나타내는 것인데, 혈액순환은 대순환과 폐순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 순환 또는 체순환이라고 해서 우리의 온몸에서의 혈액순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폐순환은 우심실에서부터 허파 사이에서 일어나는 순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혈액순환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심실에서 나온 피는 대동맥을 통하여 동맥으로 나가고,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혈액이 순환되겠고, 모세혈관에서는 정맥과 대정맥을 통하여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심방으로 들어간 피는 우심실로 들어가서 폐동맥을 통하여 허파로 가게 되겠고, 허파에서 산소를 공급받은 후 폐정맥을 통하여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혈액순환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대순환을 의미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빨간색인데 실제로 지금 노란색 계통으로 되어 있죠. 이 노란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허파순환 또는 폐순환, 소순환이라고 하는 혈액순환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의 손에도 이와 같이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동맥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정맥은 푸른색으로 표시한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의 물질 교환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이 물질 교환은 모세혈관 속에서 적혈구는 산소를 조직세포로 공급해주고 혈장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세포로 공급이 되는 걸 나타내고 있고, 이 세포 속에서는 영양소와 산소가 호흡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로 바뀐 후 남는 찌꺼기인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다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우리가 학습한 대순환과 소순환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한 것인데, 혈관의 색깔을 봤을 때에 혈관의 종류에 관계없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혈관 속에는 동맥피가 흐르는 것이고, 푸른색으로 표시된 혈관 속에는 정맥피가 흐른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 속에 부딪히는 혈액의 압력을 말합니다. 이 혈압은 좌심실에서부터 대동맥으로 나올 때의 혈압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올 때에 수축이 되겠죠. 좌심실이. 이때의 혈압을 우리는 수축 혈압이라 해서 최고 혈압을 나타내고 있고, 확장기 또는 이완됐을 때의 혈압을 우리는 최저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최고 혈압은 약 120 정도를 정상으로 보고 최저 혈압을 약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 사이의 차이를 우리는 맥압이라고 얘기를 해서,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과 맥압의 비는 3대 2대 1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척추동물의 심장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류의 심장 구조는 1심방 1심실을 이루고 있고, 양서류는 2심방 1심실, 파충류는 2심방 불완전 2심실, 조류와 포유류는 2심방 2심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파충류 중에서도 악어 종류의 파충류는 심실이 불완전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파충류 중에서는 가장 발달된 심장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서 순환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흡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